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반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날이 좀 쌀쌀한 모습인데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또 밋밋한 하루였다. 큰 변화나 큰 변동이 없이 소폭 하락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나스닥이 소폭 이제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은 그나마 고무적인 그런 하루였다. 시장의 어떤 특별한 재료나 시장을 움직일 만한 것들은 크지 않았는데 다만 오늘 그동안 미뤄졌던 고용 관련 지표들이 시장에 나왔죠. 실업률하고 그 다음에 11월 고용자 수가 나왔는데 생각보다도 하나는 잘 나오고 하나는 좀 못 나오고 이렇게 엇갈리게 나오면서 1월 28일인가 있을 FOMC 회의에 상당히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 지수가 엇갈리게 나오면서 시장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금리를 인하할 수도 인상할 수도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그런 묘한 상황이 오늘 고용 지표에서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유일한 희망으로 좀 등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끌었던 제국이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무너지고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봇택시,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우주항공 이러한 쪽으로 시장을 넓히면서 미래 먹거리의 모습을 리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관점을 맞추고 테슬라가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는지, 테슬라가 또 무엇을 추구하는지, 다음에 앨런 머스크가 여러 가지 인터뷰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뭘 하고자 하는지 이런 쪽에 방향을 맞추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은 새 먹거리를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 새 먹거리를 찾기가 만만치가 않죠. 네, 이것을 못 찾으면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내년 연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테슬라가 던져준 우주항공, 로봇, 택시, 자율주행 뭐 이런 쪽으로 포커스는 맞춰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금리 인하라든지 어떤 금융정책이나 뭐 통화정책 이런 쪽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수급 형태로 올라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렇다면 자체 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자체 힘이라는 것은 개별 종목의 실적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내년 초까지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데 1월에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주식시장은 연말 분위기 아직도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양도세 관련 종목들, 차익 실현, 내년에 대한 불안감, 다음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환율에 대한 불안감,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철수 뭐 여러 문제들이 섞이고 중국의 경제까지 안 좋은 모습, 또 미국이 뭔가 모멘텀을 못 주는 모습,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섞여서 연말 분위기를 짓누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결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은 오나가나 좀 재미는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아주 깊은 맛, 맛있는 맛의 식단이 차려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연말 시장을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는 마이너스 0.69, 나스닥이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플러스 0.05, S&P 500이 마이너스 0.3,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나스닥이 그나마 플러스로 돌아선 게 위안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혼조, 11월 고용지표를 소화한 하루였습니다. 이제 18일 날 뭐가 나오죠? CPI가 나오죠. 미국 11월 비농업 고용지수 6만 4천 명 상승, 실업률은 4년 내 최고 4.6을 찍었죠. 국제유가 4년 만에 최저, WTI 장중 55달러선이 붕괴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종전에 들어가면서 유가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은 상당히 내년에 소비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유가가 하락되면 CPI도 좀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소비를 좀 늘릴 수 있는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된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17일 밤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 네, 여기에 한번 또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상당히 뭐 중국 때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외에 뭔가 시장을 끌고 갈 만한 것이 없어 보이긴 한데 또 AI에 관련된 데서 뭐 한마디 할 것 같은 생각, 국가가 통제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상당히 내용 그렇게 기대가 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지표 중에서 미국 S&P 글로벌 PMI 지수가 53을 기록하면서 제조업, 서비스 모두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10월, 11월도 아니고 10월이죠. 10월 소매 판매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늘렸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가장 큰 특징은 신규 고용은 늘었는데 실업률은 상승하는 묘한 이 숫자. 이게 결국 주식시장의 상승의 모멘텀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일 날 CPI에 대한 기대. 이게 지나면 이제 순수하게 연말까지는 시장을 움직일 게 거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17일 밤에 우리 트럼프가 경제정책 발표를 한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큰 기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내년 초에 있을 기업의 자체 실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사이에 한 2주간은 거의 변동성이 죽어가면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실업률은 4.6을 기록했죠. 전달이 4.4였는데 4.6으로 올라가면서 불안한 모습. 이런 것들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요인이었지만 비농업 고용자 수 난판 페이롤에서 6만 4천 명, 시장은 4만 5천 명 정도, 뭐 5만 명 정도 기대를 했는데 6만 4천 명. 이럴 때 이제 미국이 셧다운이 되면서 연방 공무원들 잘리면서 10만 5천 명까지 빠졌던 것을 되돌려는 모습인데 생각보다도 신규 고용은 좋았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은 2차 전지가 이제 2035년까지 내연기관을 쓰지 않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뒤로 미루면서 2차 전지가 박살이 났죠. 또 AI 버블로는 지속되고 있고 어제 우리나라 주식의 80%가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 미국의 고용과 물가, 그 다음에 18일 마이크론 이렇게 이제 시장이 새로운 어떤 한 단계 과거와 좀 다른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오늘도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식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봅시다. 금일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치 한번 봅시다. 달러 지수는 0.12% 약세 97.842, 달러가 소폭 약세로 98이 깨졌네요. 원달러는 1473.99, 0.36% 상승, 1470원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을 했죠. 어제는 좀 공포스러운 원달러 모습. 그래서 정부가 이제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에 대해서 달러의 협조, 원화 강세를 좀 협조를 좀 많이 달러를 좀 팔아주라, 해지를 해라.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과연 잘 먹힐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원달러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이제 내릴 수 없는 것은 원화 강세 요인이지만 내년에 채권을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다양한 경제 살리기 정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내년 예산을 크게 잡았죠. 760억인가요? 60조인가요? 상당히 크게 잡았는데 이 크게 잡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채권을 좀 발행해야 되는데 이 채권 발행 금리가 3%, 3.3까지 넘어가는 그런 모습, 계속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이 원달러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원화 약세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엔화는 1154.68엔, 네, 소폭 강세입니다. 네, 엔화는 강세. WTI는 앞에서 대해서 55.18, 2.63%는 하락하면서 폭락하는 모습,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가까워지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가장 큰 원인이다. 금 가격은 올랐네요. 0.1% 상승 4,339달러. 은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오르던데 은이 거의 30달러 후반대에 있던 게 63.765달러까지 올라가는 은 가격 상승. 은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은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전자제품이 많이 쓰이죠. 최근에는 우리 AI 센터를 만드는데 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은 수요가 늘라고 또는 은강을 많이 폐쇄를 했고 줄였는데 또 공급도 늘기가 좀 힘든 거죠. 네, 여기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면 은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가장 중요한 AI 데이터 센터에 은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HBM이라든지 이런 반도체도 은, 여러 가지 전력 기구에도 은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 최근에 쿠퍼, 구리와 함께 은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분들은 경제가 좀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이건 데이터 센터 한 분야인 거죠. 전체적으로 경제를 봐서는 은 하나 가지고 전체적 경제가 좋아진다고 보기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미 국채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2년짜리는 3.481, 2.7bp 하락, 10년짜리는 4.159, 2.2bp 하락. 거의 작은 박스권에서 큰 변동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채권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파벳은 마이너스 1.23, 304.43달러. 테슬라는 0.86% 상승, 지금 2% 넘게 상승을 하던데 479달러, 480달러 넘어선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0.27% 상승 176.76달러. 네, 오라클 오늘 상승해서 올라오네 188달러. 네, 오라클 기업의 기본 가치가 250억 달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때 이 정도 기본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내려왔다는 것은 너무 매도가 과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이 돈들이 과연 언제 회수가 될 거냐 여기에 대한 물음표. 다음에 오픈 AI에 너무 의존하는 한 회사에 의존하는 모습. 그 다음에 실적이 생각보다 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두들겨 맞았는데 지금 이제 돈을 오라클이 이제 180억 달러를 시장에 최근에 조달을 했는데 다음 380억 달러를 추가로 또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그제 계속 두들겨 맞았는데 오늘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 일단 250달러까지 기본 가치까지는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수그리고. 네. 브로드컴은 0.32% 상승 340달러. 네, 팔란티아는 1.93. 지금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AI를 붙이는데 미국 국방부가 특히 해군 쪽에서 AI를 붙여서 배를 제작하거나 군함을 제작할 때 이 팔란티아가 만든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면서 배를 제작하면서 운영할 가능성. 그래서 미국 해군과의 여러 가지 계약들이 팔란티아의 주가를 지속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너졌을 것 같은데 186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 국방 쪽에서 팔란티아가 잘하고 있다. 네, F는 0.12% 하락 213달러. 마이크로는 2.41% 하락 231.78. 18일날 실적 발표가 있죠. 네, EPS, 매출액,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년 가이던스인데 크게 기대하지 마라. 이제는 AI나 반도체는 기대하지 마라. 인텔은 마이너스 0.5% 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TSMC도 0.87% 하락이네요. 네, 샌디스크는 어제 박살이 났다 오늘 3.52% 상승하며 208.98달러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일라이닐이 마이너스 1.66. 오늘은 바이오 쪽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라이닐리가 1044.51달러. 너버너디스크도 많이 빠져 3.38%, 48.67. 아니 어제 이제 우리가 오스코텍이 아델이라는 회사 우리나라 이제 비상장 기업의 아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사노피에게 이제 에러를 했죠. 네, 에러를 했는데 에러 내용을 보니까 타우를 타겟으로 하는 그러한 BBB 치매 치료제를 이제 만들어서 했는데 같이 오스코텍하고 협업을 한 건 내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의 뇌과학연구소가 만든 파이프라인이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좋았는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았다.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았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뭔가 알고 있었다가 이제 계속 샀다가 팔았다, 이익을 실현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오늘 정도면 좀 다시 다시 온 상태로 오지 않을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1.51% 상승 87,467달러, 이더는 마이너스 0.19 2,934달러. 뉴스케일 파워도 마이너스 2.84 계속 지금 온전주들이 박살이 나는 모습. 네, 오클로우도 81.62. 오클로우는 사실 엔비디아와 관련이 있는 스타게이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쪽인데 오클로우도 0.86 81달러까지 빠졌습니다. 175달러 했던 게 네. 거의 3개월간 14%, 한 달간 16% 이렇게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이버는 마이너스 5.49. 와, 정신 못 차리네. 아이런 코이버 계속 박살이 나는 모습. 아이언큐는 오늘 올랐네 6.2%. 내부자에서 스탁옵션 받은 것을 팔았다. 이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리게티도 0.17% 하락 23.49달러.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는 그런 좀 밋밋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 수구 한번 봅시다. 어제 또 코스피에서 1조 가까이 팔았네요. 어제 1조 가까이 팔고, 그 다음에 우리 코스닥은, 네, 코스닥은 얼마를 팔았냐? 3,580억. 코스피, 코스닥 양쪽 시장에서 무지막지하게 팔았다는 거죠. 네, 선물도 3천억 정도를 팔아서 어제 외국인들은 무언가를 불안하게 봤다는데 그 무언가를 불안하게 본 것은 뭘까? 아무래도 이제 추가로 금리 인하가 좀 어렵고 AI 시장이 좀 침체에 들어가고 연말에 여러 가지 실적들이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섞이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먼저 돈을 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몽땅 팔았다는 거죠. 네, 증시 자금 도장 봅시다. 고객의탁금 83조. 주식을 파니까 고객의탁금이 늘죠. 돈으로 남아있는 거 신용잔고는 27조. 뭐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뭘 사야 하느냐? 네, 어제 보면은 우리나라는 화장품과 불닭이 올랐죠. APR, 코스맥스, S&D, 증권은 한국금융주주, LH투자증권, 대신증권. 2차 전지는 박살났죠. 에코프로비움, LG에너지솔루션, LF, 하이닉스, LCD 현대증권,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은 또 조금씩 하락. 고려아연은 뭐 어제 뭐 크게 하락하지 않았던 것 같고 하이닉스, LCD현대증권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2차 전지는 상당히 충격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유럽이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를 좀 없애기로 이것을 좀 연기하면서 2차 전지가 유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장품 유행 에이블 CNC라는 회사가 있는데 에이블 CNC의 뭔 크림 하나가 뭐 잘 팔렸다고요. 미국 시장에서 이번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인지 뭔지 그 행사 기간 동안에 상당히 잘 팔리면서 에이블 CNC가 아주 크게 오르는데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승이 전망됩니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뭐 결론이 뭐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저는 테슬라를 보고 가자. 네, 테슬라가 이끄는 로봇, 우주항공, 자율주행 이런 새로운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끄는 시장에 집중을 하자. 이게 이제 제 결론이죠. 간단합니다. 최근 테슬라 상승이 자율주행 로봇택시, 로봇, 우주항공 분야 밝은 미래에 있다는 사실을 집중하며 연말 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집중 공부를 추천하는 바이다. 그렇죠? 일단 테슬라를 사야 될 것 같고 자율주행, 로봇택시, 로봇, 우주항공 이 분야에서 한두 종목은 가지고 연말을 넘어가야 될 것 같다. 나머지는 이제 제약바이오인데, 네, 제약바이오. 코스피 AMD 바이오가 좀 대박을 쳤죠. 12,000원짜리가 7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약 6배가 상승했는데 18일날 알지노믹스가 나옵니다. mRNA 기반. 이것도 이제 대학 교수님이 만든, 의대 교수님이 만든 파이프라인인데 mRNA, 예, 이 mRNA에 대한 그러한 모습, 알지노믹스. 이 에임드 바이오는 ADC죠. ADC 관련 종목들이 계속 올랐는데 알지노믹스가 또 mRNA 관련된 파이프라인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8일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좀 주식이 반등에 의해서 올라오지는 어제와 같은 좀 어두운 하루를 좀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20일 날 스터디 모임 한다고 아시죠? 네, 20일 날 토요일 날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여의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모임은 3개로 큰 파트로 되어 있다. 하나는 제가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하나는 조선 쪽에 내년에는 어떻게 봐야 될지, 특히 잠수함 분야, 네, 어떻게 봐야 될지, 핵잠수함 분야, 조선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는 소부장 관련자들 정말 버려야 되느냐, 기판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보는 거, 이게 3가지 파트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시면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와 그리고 종목 상담, 뭐 투자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고민했던 종목을 상담이 가장 좋은 사이트로 이용될 것 같아요. 고민을 이야기하면 제 생각을 즉각 답을 해서 요약을 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 연말에 재미는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가지고 만들어가는 세상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항상 주식은 또 불안의 벽을 타고 넘어가죠. 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불안들이 우리가 한 번도 안 겪어봤던 불안이 아니라 다 겪어봤던 거죠. 네.
하나의 제국이 서서히 무너지고 AI 제국이 엔비디아 제국이 무너졌을 때 거기에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쓸 때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해봤지 않습니까? 2차 전지도 해봤고 다 해봤지 않았습니까? 다 넘을 수 있는 불안이다. 주식은 불안의 벽을 조금씩 얄밉게 타고 넘어간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테슬라가 펼치고자 하는 그 사업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십시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